마지막으로 애플은 주식 한 주를 4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읽기 소시민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주간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하여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장 중반까지 코로나 부양책의 불확실성으로 하향세로 가다가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하향했던 지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44% 상승하였고 S&P 500 지수는 0.77% 상승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8% 상승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부양책 협상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해 나갔지만 아직 분명한 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로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가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약세가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평가하며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이른바 가파가 일제히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파는 월가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미 증시 상장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진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두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들 빅4 사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통 속에서도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중 주가는 이들 가파를 통하여 하락을 상승장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가파의 실적 보고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 IT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가파의 실적 보고에 주시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IT 기업에 투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실적 보고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2분기에 매출액 $597억, 주당 순이익 $258의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지표 모두 월가의 전망치를 넘어선 것이며 매출액은 작년 2분기보다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간판 제품인 아이폰의 매출액은 $264억 2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애플 매출의 새 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서비스 사업 매출은 15% 증가한 $13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애플은 또 통상 매년 9월 달에 신작 아이폰을 발표했던 것을 올해는 10월 달에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애플의 공장들이 잠정 폐쇄되는 등 가동의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 CEO인 팀 쿡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한 상황으로 인해 2분기 실적에 PC 노트북인 맥과 태블릿 아이패드 사업이 수혜를 받았고 새학년에도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분야를 신장시켰다며 3분기 역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플워치나 아이팟 같은 웨어러블 기기 판매는 고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주식 한 주를 4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애플은 설명했는데요. 주식이 분할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애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싼 애플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분들에게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분기에 매출액 $889억, 순이익 $52억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 순이익 모두 월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뛰어넘었고 특히 매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영업이익 60%를 책임졌습니다. 여기에는 화상회의 업체 줌의 서비스가 코로나19 와중에 큰 인기를 누리면서 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는 ASW가 줌과 함께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의 매출액은 상장 이래 처음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383억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월가의 전망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10불 13달러로 역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알파벳은 2분기 구글 클라우드에서 43%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광고 사업에서도 점진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2분기에 매출액 186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불 80달러의 성적을 거두며 역시 월가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페이스북도 코로나19의 수혜를 입으며 평균 월간 이용자가 올해 1분기 26억 명에서 2분기 27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포함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30억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자택 대피를 하면서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 것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최근 안면인식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어 6,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미국 주요 소식을 다루는 이유는 미국의 주요 뉴스와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 주가가 많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하여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가 변동에 패닉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더 빠른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